오늘의 이슈 포커스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바로 전일 백악관에서 예방주사를 놓기는 했습니다. 미국의 6월 CPI 지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는 했는데 9%보다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9.1%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 지수가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영향 어떻게 미칠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화면을 잠깐 조금 볼까요? 예. 제가 요거를 어차피 9시 반에 지금 이게 발표가 났기 때문에 네. 저도 굉장히 좀 빠르게 봤는데 예. 자, 일단 노동부에서 발표한 거를 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남색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고요. 식료품 올랐고요. 그리고 모든 지표가 다 올랐다라고 일단은 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 가솔린, 주거비, 그리고 식료품 모든 것들이 다 일단 올랐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아침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올려드릴 겁니다. 아침에 어떻게 일단은 대응을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석해야 될지는 간밤 새벽에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많이 올 수도 있다. 이번 새벽에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자, 9.1%나 나왔거든요. 9.1%나 나왔는데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우리 PC이죠. 개인 소비 지출도 좀 같이 다음 달에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좀 느낍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물가가 백악관에서도 미리 이제 처방을 했지만 물가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오를 것이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미리 인지를 했을 겁니다. 자료가 들어갔겠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예방주사처럼 그렇게 일단은 조금 약을 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중요한 거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 신세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일단은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흔들림이. 제가 강조드린 대로 이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뭡니까? 원유 가격 그리고 주거비 플러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지금 또 다시 창궐을 하고 있지만 좀 재유행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코로나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묶여져 있던 소비 심리가 표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값도 오르기 때문에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다. 따라서 물가는 정점이 아니라 조금 더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이건 이제 노동부에서 방금 전에 우리한테 알려준 이런 해석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에너지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자, 자료 잠깐 내리고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5일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자, 4월 달 평균 값이 한 이 정도 되고요. 5월 달에 평균 값이 이 정도 되고요. 자, 6월 달에 평균 값이 일단은 이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원유에 대한 평균 가격이 지금 이제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6월 달도 원유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조금 많이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당연하게 일단은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저도 예측을 계속 했었죠.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조금 긍정적인 건 뭐냐면 자, 7월 들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7월 들어서 원유가 굉장히 조금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페드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원유 가격이 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일단은 원유 가격이 내리는 거죠. 다른 거는 없어요. 어떤 뭐 수요가 바뀌었다라든가 아니면 공급이 바뀌었다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다운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원유가 일단은 내리고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데 원유 가격은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단은 내려야 됩니다.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사실은 상관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유 가격이 일단은 내리고 안정세에 도달을 하면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이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9.1%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시장은 하락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인드 자체를 제가 이제 항상 잡아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어떤 병을 치유해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가 하강되면서 횡보를 거치고 또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경기의 사이클은 항상 지속돼 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 사실은 굉장히 조금 충격적인 수치임에는 분명하지만 자, 다음 달 일단은 원유 가격이 진정 상태에 접어들고 $100 이하로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떨어집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미국의 주택 가격 얘기도 오늘 가져왔는데 그거를 혼합해서 보시면 도움이 조금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9.1%로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네. 자, 이게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제가 딱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네네,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많다. 네. 예, 왜냐하면 일단은 원유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원유 가격이 예. 일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6월 CPI 지수는 과거의 지표일 뿐이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어떻게 보면은 다음 달에 좀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네. 40% 이상 차지를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9.1%에서 40% 이상 에너지가 일단은 그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 물가는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네. 플러스해서 제가 PC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P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비 지출이 미국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지금 2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다음 달 들어서 이게 또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 네. 지금 추세를 보면 그러면 소비 지출 줄어들고 유가 내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플러스 이제 주거비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주거비도 내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물가는 지금 6월을 기점으로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물가가 피크아웃 되면 시장은 반등을 할까요? 사실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반등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물가가 피크아웃이 돼도 자, 물가가 피크아웃이 돼도 반등이 오지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상승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제가 저번 달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 페드는 지금 기회를 잡았어요. 소 뒷걸음 치듯이 일단은 유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력한 금리 정책을 7월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고용시장 탄탄하고 페드 얘기를 빌어보면 고용시장 탄탄하고 지금 유가도 내려가고 있고 소비 지출도 줄어들고 있고 자, 수요가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강력한 금리 정책을 한번 펼치면 여기에서 물가가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물론 이제 PCE 지수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떨어지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바이든이 이번 주에 가지 않습니까? 사우디 만나러 가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가서 조그만한 증상 계획이라도 가져와야 됩니다. 만약에 증산을 안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가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자, 기술적으로 일단은 조금 들어가 드리면 아직 쌍봉을 찍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쌍봉을 찍지 않았어요. 차트상으로는 쌍봉을 또 찍어야 됩니다. 쌍봉을 찍고 밑으로 내려오든 아니면 쌍봉에 대한 이 지지선을 타고 올라가든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거는 쌍봉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트상으로. 자, 그래서 바이든이 여기에서 뭔가를 못 가져오면 전고점까지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피크아웃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바이든이 일단은 열세를 쥐고 있다. 이번 주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9.1%가 의미하는 것은 오히려 물가가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뭐 시장이 반등을 할 것이냐,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일단은 밑으로 더 밀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좀 진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